안녕하십니까, 유소프 변호사입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채권, 회생 파산에서의 채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회생일 때, 파산일 때, 자, 여기서는 공익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공익채권. 파산에서는 재단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은 회생 담보권이라고 부릅니다. 파산에서는 별채권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담보도 없고 이제 공적인 목적이 그 성격을 갖는 그런 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회생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파산에서는 파산 채권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왜 구분을 해놨냐면, 자, 공익 채권은 대체로 회생 개시 결정 이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입니다. 그리고 그 채무자 회생법에 의해서 그 공익 채권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공익 채권은 주로 이제 공동 채권자 전체를 위한 재판 비용, 예납금, 또 그다음에 임금 퇴직금, 그다음에 소액 채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공익 채권, 재단 채권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공익 채권이나 재단 채권은 회생 계획하고 관계없이 수수료를 번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단 채권인 경우에는 파산 절차하고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를 해야 됩니다. 관계가 없다는 건 뭐냐면 회생 계획에 의해서 10년 분할 상환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고, 재단 채권인 경우에는 그 배당 절차에 참가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수시로 변제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익채권, 재단 채권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막지를 못해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절차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때는 개별적으로 중단하고 취소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생 절차에서 회생 담보권이나 회생 계획은, 회생 채권은 회생 계획에 의하지 않고서는 변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생 절차에서는 이자나 원금이나 근저당권 설정 은행이나 그런데 그 변제를 하지 않죠. 변제를 하지 않으니까 그 금융 비용이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근데 또 특이한 거는 회생 담보권은 회생 절차에서 행사 못 하는데 별채권은 파산 절차와 관계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야? 담보권이잖아요. 담보권은 임의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파산 절차 들어가더라도 경매는 진행돼 버립니다. 물론 법에 의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행사를 중단하는 게 개인 파산에도 있고 개인 회생에도 있긴 하지만은 그 차치하고 어쨌든 절차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다. 그다음 파산 채권은 얘는 이제 파산 절차에 의해서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배당을 받아 배당에 참가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법인 회생이나 법인 파산에 들어가면 들어가기 전에 또 신청하기 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다른 것도 있고 재산을 숨기거나 이렇게 영가로 처분하거나 이런 것들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이 편파 변제라고 하는 게 우리 대표님들이 참 이해를 못 하시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자, 공익채권이나 재단채권, 회생이나 파산이나 이거는 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익채권자나 재단채권자한테 변제하는 거는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할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편파 변제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우선 특권이 있는 채권들 외에 회생 담보권, 회생 채권, 그 다음에 파산에서는 파산 채권, 이런 거를 변제를 하는 거죠. 자기랑 가족들한테 빌린 돈 특히, 그리고 연대 보증이 걸려 있는 대출 채무, 일이 크잖아요. 개인 책임 줄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호적인 거래처에다가 우선 변제해 준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는 받아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다 토해내야 돼요.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파변제는 뭐냐면 우선 특권이 있지 않은 채권자인데 채권자가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는데 가족이 3번이에요. 그러면 여기만 변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형평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나머지 9명에 대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취소 대상이니까 그 사람들, 가족들, 지인들, 우호적 거래처들 위한답시고 변제를 했다가는 우선 특권이 없는 그냥 채권자 평등 원칙에 의해서 동등한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변제를 하게 되면 그 받아간 사람들이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내가 그걸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었고, 아니 그쪽에 그 사람들이 빌려준 게 맞는데 왜 그건 못 갚느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회생이나 파산 절차는 전체 채권자들이 자기 채권을 조금씩 탕감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적지만 그래서 받아가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우선 특권이 있는 공익채권이나 재산채권 이거는 절차와 관계없이 수시 변제가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직원 A, B, C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제 사례인데, 자 근로자들 임금 퇴직금은 공익채권이거나 재산채권이 되거든요. 근데 A가 가족이에요. 이 B, C는 생판 남입니다. 근데 이 A, B, C한테 밀린 임금하고 퇴직금을 주자니 돈이 모자라요. 그럼 A한테만 지급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아니 B, C도 다 우선 특권이 있는 공익채권, 재산채권인데 A에만 주면 A가 다 토해내야 됩니다.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여기서 안분 채권 액수에 따라서 안분 배당, 안분 비례 변제 이렇게 하게 되는 분파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회생이나 파산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은 가급적이면 변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그리고 새롭게 담보를 설정하는 거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처음부터 담보 설정 계약을 하고 돈을 빌린 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무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회생 파산 없어가지고 그 채권자가 요구를 합니다. 보통 담보 설정해달라 후순이라도 이런 거 다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그 회생 파산을 앞두고 있으면은 변제 행위를 하지 않는 거, 새로운 담보 설정을 하지 않는 거, 자산을 연가에 파는 거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만약에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하면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런 행위가 취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법률적 조언을 들은 다음에 행위를 하셔야 회생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안 그러면 요 안에서 취소권 행사해가지고 부인권이라고 하는데 저는 취소권이라고 그냥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데, 취소권이 행사가 돼서 그걸 또 반환하니 또 반환 안 하면 소송도 해야 되고 이제 골치 아파지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신청전에는 가급적 아무 행위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한다면 이제 우선 특권이 있는 것들은 변제해도 되지만 나머지 것들은 법률적 조언을 듣고 이제 집행을 하시라,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